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2005년부터 2018년 사이에 허블 망원경이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지만 이 사진 속에는 암흑물질의 그림자가 숨어있죠.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차가운 암흑물질의 그림자가 담겨있는 사진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물질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약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암흑물질이라고 불리는 이 물질은 우주의 약 26%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암흑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심지어 지금 여러분 옆에도 느낄 수는 없겠지만 암흑물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느낄 수 없는 걸까요? 바로 암흑물질이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뭔가를 보고 관측한다는 건 어떤 물질이 전자기파, 즉 빛을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 반사하는 것을 눈을 통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암흑물질은 빛을 흡수하지도 않고 방출하지도 않으면서 반사하지도 않습니다. 펀치라인 괜찮았죠?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암흑물질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관측할 수 없는 물질이라는 거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암흑물질의 존재를 간접적으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우리 은하인데요. 우리 은하 내의 모든 천체들은 어느 정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은하의 중심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뭔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기 항성 M과 이 항성을 공전하는 행성 A, B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두 행성이 항성 M을 공전하고 있다면 항성 M에 가까운 행성 A는 초속 66km의 속도를 가지게 되고요. 항성 A보다 더 멀리서 공전하는 행성 B는 초속 46km의 속도를 가지게 되죠.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공전 속도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의 중심을 공전하는 천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하의 중심에서부터 바깥까지 어느 정도 일정한 공전 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렇다는 건 우리 은하 내부 곳곳에 있는 어떤 무언가가 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무언가를 암흑물질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암흑물질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바로 중력렌즈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앞에서 봤던 이 사진 속의 천체들은 중력렌즈 효과에 의해 빛이 증폭된 퀘이사들의 모습입니다. 중력렌즈 효과는 상대성 이론에 따라 중력에 의해 공간이 구부러질 때 이 공간을 따라 빛이 이동하며 생기는 현상인데요. 단순하게 중력이 공간을 휘어지게 해서 마치 렌즈처럼 멀리 있는 천체의 빛을 확대하거나 비틀어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중력이 강할수록 이 왜곡은 점점 더 커지게 되죠. 여기 관측자와 퀘이사 중간에 어떤 은하가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때 관측자가 퀘이사를 바라보게 되면 중간에 있는 은하의 중력에 의해 공간이 휘어지게 되므로 퀘이사로부터 오는 빛의 경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렌즈처럼 먼 거리에 있는 천체가 확대되는 거죠. 이 모습을 아인슈타인 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더 과하게 엑셀을 밟아보자면 지금 이 사진처럼 하나의 천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현상은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하는데요. 중력렌즈 효과에 의해 빛의 경로가 바뀌면서 마치 신기루처럼 하나의 천체가 여러 개로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우리가 중력렌즈 효과를 받고 있는 퀘이사를 볼 때 퀘이사는 관측자와 일직선상에 있지만 경로 A가 만들어낸 퀘이사는 마치 퀘이사가 은하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경로 B는 퀘이사가 중력렌즈 아래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이런 현상들이 모여서 퀘이사의 상을 여러 개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죠. 중력렌즈 효과에 의해 만들어지는 필살기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중력렌즈 효과는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암흑물질도 중력렌즈 효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력렌즈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렌즈에 의해 왜곡되는 빛의 경로가 우리 눈에 보이는 질량보다 더 크다는 것을 근거로 암흑물질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진 속에 있는 차가운 암흑물질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선 이 사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혹시 암흑물질이 빛을 왜곡시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만약 정말 보이신다면 빨리 안과에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사진이 의미하는 건 암흑물질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암흑물질이 작은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중력렌즈는 깔끔하고 반듯한 모습을 하고 있진 않은데요. 은하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가 아니라 수많은 별이 모여있는 천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하 내부에 존재하는 중력에 의해 또 다른 미세한 중력렌즈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렌즈의 모양이 울퉁불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울퉁불퉁한 부분 중에서 암흑물질이 만들어낸 미세한 중력렌즈도 있겠죠. 따라서 실제로 관측되는 왜곡된 부분과 암흑물질을 제외하고 계산을 통해 예상한 부분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작은 암흑물질 덩어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암흑물질 덩어리가 발견되었다는 건 차가운 암흑물질 이론이 옳은 이론이라는 걸 뜻하죠.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유력한 모습의 우주를 표준 우주 모형 또는 람다 CDM 모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람다는 우주 상수를 뜻하고요. CDM은 차가운 암흑물질을 뜻하죠.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가장 유력한 이론들이 모여있는 드림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차가운 암흑물질이란 빅뱅 이후 현재의 우주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이론인데요. 빅뱅 직후 우주는 굉장하게 뜨겁고 또 균질했지만 수십만 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밀도의 변화가 생기며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때 암흑물질들이 서로 뭉쳐지기 시작하며 우주의 첫 번째 은하를 만들어내게 되죠. 참고로 이 시기의 은하는 그저 가스 덩어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은하는 점점 덩치가 커지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해 별을 만들어내기 시작하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은하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주 곳곳에서 시작되었고 작은 은하들이 서로 병합하며 은하들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커진 은하들이 모여 은하단을 이루기도 하며 지금의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이론이 바로 차가운 암흑물질 이론이죠. 그리고 이렇게 은하들이 단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암흑물질들은 아주 느린 이동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뜻으로 차갑다라고 표현한 거죠. 물론 차가운 암흑물질 이론은 현재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되는 이론이지만 이 이론에도 약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차가운 암흑물질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차가운 암흑물질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암흑물질들이 작은 덩어리로 뭉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면 작은 덩어리들이 뭉쳐서 은하가 되고 이 은하들이 또 뭉쳐서 은하단을 만들었다면 암흑물질들이 서로 작은 덩어리로 뭉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진 속에 숨어있는 작은 암흑물질 덩어리, 즉 작은 암흑물질 헤일로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표준 우주 모형이 맞다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계산을 통해 암흑물질의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보통 은하의 질량의 약 10,000분의 1에서 100,000분의 1배 정도가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예상되죠. 이는 암흑물질이 작은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걸 뜻합니다. 따라서 이 사진에 차가운 암흑물질의 그림자가 있다고 말한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암흑물질은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측할 수 없지만 중력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우리는 암흑물질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나 중력렌즈 효과를 통해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했죠. 하지만 현재 우리가 지지하고 있는 표준 우주 모형의 차가운 암흑물질 이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차가운 암흑물질 이론이 맞다면 암흑물질이 작은 덩어리, 즉 작은 암흑물질 헤일로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허블 망원경의 데이터를 이용해 이 작은 암흑물질의 덩어리를 찾은 겁니다. 우리의 표준 우주 모형이 맞다는 걸 증명해주는 작은 증거를 찾은 거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은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